안녕하십니까. 블랙박스는 마이딘 블랙박스입니다. 제공 KUMC TV 6월의 마지막 날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담당은 이승주 기자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지난달 25일 일어났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 목 눌려 죽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의 불꽃처럼 일어났던 폭동과 시위 후에 경찰에 대한 분노로 인한 시위 후에 급격히 적어진 공권력에 따른 후유증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입니다. 그 한 예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남쪽으로 약 5 떨어져 있는 한 공원에 이달 초 노숙자 10여 명이 텐트를 쳤습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야외 요가를 하는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은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경찰 보이콧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원은 몇 주 지나지 않아 미전역에서 모인 노숙자 300여 명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이들을 노린 마약상과 성매매 알선업자 수십 명도 밤마다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사라진 미니애폴리스 공원에 노숙자 300여 명이 모여 텐트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 성매매 알선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몰리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났던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가 영화 속 고담시처럼 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공권력의 공백이 생긴 탓입니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 상당수 미국인과 민주당 등 정치권은 경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의 의견은 좀 더 과격했습니다. 일부 시민은 흑인 이웃의 안전을 위해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전역에는 경찰 부르지 않기 운동 현수막이 붙기도 했습니다. 공권력이 사라질 조짐을 보이자 미니애폴리스 전역의 총격 사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인 스타트리뷴즈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90여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한 9.11 신고 건수도 예년의 2배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26일 경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을 12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지 한 달여 만일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경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시는 경찰 조직을 해체하고 대신 사회안전 및 폭력예방국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들이 해오던 역할을 공무원들이 맡는다는 것이죠. 경찰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을 시의회가 전격 수용한 것입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시정책위원회에서 한 차례 심사를 받은 뒤 오는 11월 주민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범죄 발생이 잦아지면서 경찰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치안 공백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 시위에 참가한 미니애폴리스의 한 시민은 폭스뉴스에 경찰을 없애는 것은 재앙이라며 공원 산책이나 아이들과 함께 도로를 걸어다니는 등의 일상적인 일도 안전하지 않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 등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7월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0일 이온케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단기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제도의 효력을 정지하는 조치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도 계속 중단돼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실상의 입국 금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알제리, 쿠바, 이라크, 레바논 등 18개국 국적자를 7월 1일부터 입국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 거부 대상은 모두 129개 국가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7월 1일부터 한국과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4개국 국민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이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7월 1일부터 27개 EU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지의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입국하는 입국자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길리어드가 책정한 코로나19 렘데시비르 약값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길리어드 측은 이 수준의 가격이면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평균 12,000달러씩 절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게 책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가격은 처방 1회 5일치당
미국 민간 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 미국의 공적 의료보조 대상자와 다른 선진국에는 2,340달러를 책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환자협회 등은 개발 과정에서 정부 보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값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텍사스주 로이드 더깃 하원 의원은 납세자 지원을 받아 개발한 약인데도 가격이 아주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질병당국자는 국내 환자를 위한 물량을 확보한다고 해도 널리 쓰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이 치료제를 승인한 것도 질환을 고치거나 사망률을 줄이는 것보다는 중증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정도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급증해 병상이 부족한 처지라면 요긴하겠으나 현재 국내는 그리 절박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실제 환자에게 렘데시비르를 쓴다고 해도 치료 비용의 80%가량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자체 재정으로 지불하고 있어 실제 환자가 내는 돈은 없습니다. 한국 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던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렘데시비르와 관련해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한해 닷새간 먼저 투여한 후 환자 상태 등에 따라 닷새 연장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중증 및 위중 환자는 전일 기준 32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대학가의 한 술집에서 1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시간주 이스트랜싱 잉엄 카운티에 있는 술집 하퍼스 레스토랑 앤드 브루펍의 방문객 등 10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는 12일부터 20일 이곳을 방문한 95명과 이들로부터 전염된 12명입니다. 모두 15에서 28세의 청년층입니다. 대다수는 가벼운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잉엄 카운티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발병 건수를 볼 때 일반적 식당이나 술집보다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선 이 기간 이 술집을 방문했던 모든 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미시간 주정부는 단계적 경제 정상화 정책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식당 주점은 매장 수용 인원의 50%까지 채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요인은 규제가 해제되자 평소 미시간대 학생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곳에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는 당시 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영상에는 줄을 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습, 매장에 사람이 꽉 들어찬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허피스 레스토랑 앤드 브루펍은 재개장 초기엔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테이블을 배치하는 등 건강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몰린 사람들로 보건 지침이 무색해지면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적 격리와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젊은이들의 갑작스런 사회 활동 증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여예가 소식입니다. 배우 최준용이 대장절 제수를 받은 아내를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최준용은 오는 7월 10일 첫 방송되는 MBN 보이스트롯에 출연해 아픈 아내를 위한 순정의 노래를 부릅니다. 보이스트롯은 대한민국 방송 사상 최초로 스타 80명이 트로트 가수에 도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8개월 전 15세 연하 아내와 결혼의 신혼을 보내고 있다는 최준용 씨는 아내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었는데 최준용 아내는 결혼 전 대장에서 발견된 3,822개 용종으로 대장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형적으로 짧은 소장 탓에 평생 배변 주머니를 착용하게 된 것입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최준용 아내는 수술 이후 유건종이라는 혹이 생겨 장폐색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최준용은 보이스트롯 무대에서 아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애틋한 트로트로 표현합니다. 과연 최준용은 아내를 위한 무대로 단 하나의 왕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절절한 사연과 무대에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트롯은 오는 한국 시간으로 7월 10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됩니다.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일어난 제2연평해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해군 이함대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유근종 이함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신 우리 함대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억하겠다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필승 이함대의 역사와 전통을 우리가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날 기념행사는 경기 평택시 해군 이함대 사령부의 서해수호관 광장에서 전사자유족, 참전영사 이함대 장병 및 군무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고 해군은 전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일부 유가족은 대전 현충원의 제2연평해전 유경사 묘역을 참배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행사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홍철, 김병주, 김진표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신원식, 박진, 조태영, 유이동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 사람들과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는 비난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승주. 그리고 김영희였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합니다. 감기에 조심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